예를 들어서 저 부여에서 철제 유물이 하나 나왔다. 그럼 뭐라고 하면 됩니까? 백제코 하면 간단하죠? 저 경주나 울산에서 메이드 1세기 때 또 유물이 나왔어요. 뭐라고 하면 돼요? 신라코 하면 간단하죠? 근데 이 시기 백제 신라 없었다는 거예요. 있어봐야 조그만 동네 국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삼국실이란 걸 고안해서 AD 3세기 때까지 유물을 거기다 때려 넣는 겁니다. 지금도 국립중앙박물관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슈다 소키치가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다 불신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뭔가 대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체한 게 뭐냐면 중국 기록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사만조를 갖다가 한반도 남부에다 갖다 놓은 겁니다. 갖다 놓았는데 사만의 내용은 뭐냐면 한반도 남부에 마한, 진안, 변안이 있었다. 근데 마한은 54개 소국, 진안, 변안은 각각 12개 소국으로 이루어졌다. 꼬마 국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한반도 남부에는 도합 78개의 꼬마 국가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임나일본부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슈다 소키치가 이런 주장을 하기 훨씬 전에 중국 청나라 때 황제의 명으로 만주 원료고라는 책을 만들어요. 만주의 원료는 뭐냐? 우리의 만주족의 뿌리는 뭐냐? 해가지고 만주의 전 역사에 대해서 당시 최고의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책인데 이 책에는 사만이 어디라고 나오냐면 사만이 바로 이 요동반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역사 취사 선택할 때 우리에게 가장 불리한 거로 취사 선택해요. 이 소위 말하는 이쪽 이제 주류사계라고 하는 분들이 이 한반도 여기에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이 있었다라고 내세우는 주장 중에 하나가 그쪽에서 중국계 유물이 많이 나오지 않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일제시대 때 이게 일본 사람들이 저 지역에서 나온 평양 일대, 뭐 황해도 일대에서 유적을 갖다가 약 그 무덤을 70기 정도로 발굴합니다. 근데 해방 이후에 북한에서 약 3,000기 정도로 발굴해요. 그러면 북한의 정치체제가 좋고 나쁘고는 둘째 치더라도 북한에서 3,000기 이상의 무덤을 발굴해가지고 연구보고서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그 정치체제하고는 별개로 그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죠. 근데 한 예로 이 중국 한나라 한사군의 무덤이다라는 것 중에 나무광 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목광묘. 여기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BC 3세기 때부터 만들어져서 BC 1세기 때 없어진 무덤이다. 한사군은 BC 108년에 설치됐다 그랬죠? 한사군이 설치되기 수백 년 전에 시작해가지고 한사군이 설치될 무렵에 없어진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이렇게 주장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려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해야죠. 아무 근거 제시 안 하고 무조건 못 믿겠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북한 주장은 다 틀렸다. 일본 주장, 일제식민사학 주장이 무조건 맞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시 이 중국계 무덤 중에 가끔가다 명문이 나오는 게 있어요. 무덤의 주인공이 누군가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긴 하나같이 전부 다 뭐냐면 중국에서 망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건 딱 떼가지고 따로 해석하죠. 이 지역에 있다는 이 중국계 무덤들이 발굴되면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천왕 때 고구려의 미천왕 때만 해도 미천왕이 잡아온 한사군의 포로가 10,000명 플러스 알파입니다. 고구려란 나라는 끊임없이 이 서쪽으로 진출해서 옛 고조선의 강력을 회복하는 것이 고구려의 국시예요. 진출해가지고 많은 포로들을 잡아오죠. 그런 그 포로들을 어떻게 하느냐. 포로들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이 포로들을 갖다가 중국이 국경하고는 가장 먼 한반도 이쪽에다 이 집단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 집단 수용의 결과로 중국의 유물들이 나오는 거지 여기를 한학원이 지배해서 나오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한일 이 공동역사 연구 보고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구려와 백제가 전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쟁하는 이유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우수한 문명과 문화를 소유한 이 중국인들을 각자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전쟁했다. 아주 기발한 논리를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아주 우수한 문명을 지닌 이쪽 사람들이 문명은 우수한데 아주 군사력은 미약해서 그냥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그 자신들을 갖다가 내 거다라고 싸우도록 방치했다는 이야기인지 논리가 기본 초등학생이 봐도 안 맞을 논리들을 갖다가 자꾸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뭐냐면 이 지역은 고구려 지역 아닙니까? 그럼 이 지역의 그 우수한 문명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으면 이 지역이 다 고구려 땅이니까 백제가 쳐들어가야죠. 근데 기록 보면 전부 다 고구려가 공격하는 겁니다. 고구려가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쟁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면 보다 간단한 방법은 뭡니까? 전쟁 한번 하려면 돈 엄청 들죠? 이 사람들 이주시키면 간단한데 국경지역에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사비를 들여갖고 전쟁했다. 이게 초등학생도 할 수 없는 논리들이죠. 이런 논리들을 버젓이 써놓고 앞으로 국사교과서 개정될 때 이거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써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역사관, 이걸 갖다가 한 번도 정리를 못한 상태로 해방과 동시에 냉전이 분단이 되고 냉전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좌파 계열의 역사학자들은 월북합니다. 남아있던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6.25 때 납북이 돼요. 공백기가 됩니다. 남아있는 거는 이 식민사학자들이 남아있어요. 이들이 자리를 다 차지해가지고 현재 한국 그쪽 사학계에 이제 뿌리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사를 연구를 못하게 해요. 저도 처음에 역사학과 들어갔더니 현대사는 연구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안 되냐 하니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아까 이에이스카 책 읽었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했듯이 그 당시에 갓 들어간 학부학생이 대단한 논리가 있겠습니까? 그 말도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현대사는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또는 자녀들을 그렇게 보내고 싶어하는 어느 대학의 국사학과에서는 독립운동사 연구하면 일체 학위가 안 나왔어요. 연구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생존해 있었습니다. 이 금기가 깨진 게 80년대예요. 80년대 가니까 생존 독립운동가들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뭐 청취하려 그래봐야 그분들의 걸 청취하려 그래봐야 청취할 사람이 없습니다. 국자교과서에 항일 무쟁투쟁사 안 나오는 거 아니죠. 일부 나오죠. 그 원칙이 있어요. 무슨 원칙이 있느냐. 아주 대단히 유명한 사건, 다 알려진 사건을 써준다. 교과서에 뭐 나옵니까? 청산리, 봉오동 이런 건 나오죠.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데 독립운동사를 서술하는 원칙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해서 쓰는 게 뭐냐? 무장투쟁사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포여 각성하라라고 한 애국계몽 계열을 써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부 다 애국계몽 계열만 써주었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 교과서가 개정됐는데
예전에는 이 만주 지역에 이 만주 지역에 여기에 참의부가 있고 이쪽에 정의부가 있고 그 북쪽에 신민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 이 무장 부대들이죠. 아주 전성기 때는 수천 명 그리고 나중에는 수백 명씩의 그 무장 부대들인데 이 중에 이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정식 명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육군 주만 참의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육군 주만 만주에 주둔하는 참의부다. 근데 이 참의부에서 나중에 1920년경에 20년대 초에 상해에서 이 참의부 나중에 참의장을 했던 김성학이란 분이 천신만고 끝에 무기를 상해에서 사와가지고 풀어놓죠. 그랬더니 그 짤막한 시간에 일본 측 기록으로만도 78회에 달하는 국내 진공작전이 벌어집니다. 다 압록강을 건너가지고 국내에 잠입해서 일제파출소 뭐 이런 일제기관들을 타격한 게 짧은 시간에 78회예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그 다음에 또 이 참의부에서 뭘 하느냐. 일본의 사이토 총독이라는 인물이 압록강을 쭉 거슬러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참의부에서 당시 참의장 이 백광원이라는 사람의 지휘 아래 그 일중대장 이휘준이라는 인물이 압록강 대안에 그 전날부터 매복하고 있다가 이 배 두 척에 수백 발의 탄환을 쏟아대죠. 황급하게 도망갑니다. 이런 사실도 다 처음 들어보시죠? 이의준이라는 이분은 나중에 사형당해요. 체포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안 가르치고 지금 국사교과서 뭐라고 써놨냐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었다. 참의부는 임시정부 산하였다.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그 반면에 일제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써놨냐면 일제시대에 대해서는 일제시대에 이 주택을 써놓으면서 1920년대 주택이 좋아졌고 1930년대에는 문화주택이라는 게 생겼는데 문화주택이 뭐냐면 2층 양옥이고 집안에는 응접실이 따로 있고 아이들 방이 따로 있고 거실이 따로 있어서 개인들의 독립된 공간이 생겨났다. 1940년대에는 서민들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단주택이라는 거를 총독부에서 만들어서 했다는 이야기죠.